300년 전 한 사람이 폭로한 충격적 진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고칠 수 없는 치명적 습관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뼈아픈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세계 최초의 자수성가 억만장자 벤저민 프랭클린. 그는 가난한 농부의 17번째 아들로 태어나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평생에 걸쳐 관찰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고칠 수 없는 5가지 치명적 습관이 있다. 이 습관들 때문에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프랭클린이 발견한 부자와 거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5가지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면 왜 내가 평생 가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충격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뼈 아픕니다.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발견한 충격적 진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 그리고 무엇보다 치밀한 관찰자였어요. 그는 평생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태생이나 운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일상 습관의 차이가 20년, 30년 누적되어 천지 차이를 만든다. 프랭클린 자신도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소상공인이었고 17명의 자녀 중 막내였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들의 습관을 철저히 분석하고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30대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42세에 완전히 은퇴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외부 탓을 하며 정작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다. 오늘 프랭클린이 발견한 5가지 치명적 습관을 들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 습관 시간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 프랭클린이 발견한 첫 번째 치명적 습관은 시간을 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는 뜻으로만 이해하죠. 프랭클린이 말한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모든 시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 사용 패턴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의미 없는 뉴스, SNS, 유튜브를 1시간씩 봐요. 하루에 3-4시간을 이런 것들에 쓰죠.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랭클린은 명확히 계산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1년이면 1095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부업에 썼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에 목적이 있어요. 이동할 때도 오디오북을 듣고 대기 시간에도 업무 관련 자료를 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 많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해야지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자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춰진 것은 사라진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씨는 퇴근 후 매일 TV를 3시간씩 봤습니다. B씨는 같은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10년 후 어씨는 그대로였지만 B씨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이 2배가 됐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TV 시청 시간, 의미 없는 대화 시간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둘째, 낭비되는 시간을 찾아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바꾸세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셋째, 모든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세요.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것이 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세요. 두 번째, 치명적 습관 마이너스 즉시 만족을 추구한다. 두 번째 치명적 습관은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 내일의 부를 포기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뭔가 갖고 싶으면 당장 사고, 뭔가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해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현재의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당장 쓰고 싶어 해요. 오늘 월급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번 달은 좀 여유로우니까 옷 하나 사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여행이라도 가자. 저축이나 투자는 나중에 하려고 해요. 더 벌면 그때 저축하지. 여유 생기면 투자해볼까 하면서 계속 미룹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현재의 즐거움을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합니다. 돈이 생기면 일단 저축하고 투자해요. 남는 돈으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프랭클린 자신도 그랬어요. 젊을 때 친구들이 술집에서 놀 때 그는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옷을 사 입을 때 그는 사업 자금을 모았어요. 친구들은 나를 구두쇠라고 놀렸지만 30년 후에는 그들이 내게 돈을 빌리러 왔다고 프랭클린은 회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합리화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기며 살아야지. 돈이 뭐가 중요해? 행복이 우선이지. 너무 짠돌이같이 살면 뭐해? 이런 말로 자신의 즉시 만족 추구를 정당화해요. 하지만 프랭클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절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난해질 것이고 그때는 즐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C씨는 20대부터 매달 10만원씩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돈으로 뭐라도 사지라고 놀렸어요. D씨는 번 돈을 다 썼습니다.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아? 라며 매일 유흥비로 20-30만원씩 썼죠. 30년 후 C씨는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D씨는 월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연된 만족을 연습하세요. 뭔가 사고 싶을 때 일주일 기다려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둘째, 자동 저축을 설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되도록 하세요. 셋째, 미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그를 위해 지금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정하세요. 세 번째, 치명적 습관 마이너스 변명과 핑계의 달인이다. 세 번째 치명적 습관은 변명과 핑계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패의 이유가 항상 남에게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변명들을 보세요. 집안이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어. 학벌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부자들이 기회를 독점해서. 운이 없어서. 항상 외부 요인을 탓해요. 자신의 문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도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해요. 프랭클린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를 안 다녀서 못한다고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경제가 나빠서라고 탓하지 않고 내 사업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나? 를 분석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변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학습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니까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을 찾지 못해요. 둘째,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똑같이 실패합니다. 셋째, 피해의식에 빠집니다. 세상이 나만 미워해. 나는 운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소극적이 됩니다. 프랭클린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풍부하게 가진 자산이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와 F 씨 모두 같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가 잘못됐어. 상사가 나를 미워해서라고 불평했어요. F 씨는 내가 뭘 부족했을까?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할까? 를 고민했습니다. 5년 후, 이 씨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전전하며 불평하고 있었지만 F 씨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탓부터 찾는 습관을 기르세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를 먼저 생각하세요. 둘째, 변명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멈추세요. 아, 또 변명하고 있네라고 인식하고 생각을 바꾸세요. 셋째,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세요.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항상 생각하세요. 네 번째, 치명적 습관 마이너스 단기적 사고만 한다. 네 번째 치명적 습관은 단기적 사고만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만 생각하고 부자들은 10년 후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세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당장 급한 게 뭐지? 항상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해요. 장기적인 계획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떨까요? 10년 후에는 어떤 사업이 유망할까? 20년 후 은퇴할 때까지 얼마를 모아야 할까? 자녀 교육을 위해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까?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요. 프랭클린 자신도 그랬습니다. 20대에 이미 은퇴 계획을 세웠어요. 40세까지 충분한 돈을 모아서 은퇴하고 그 후에는 공적인 일에 전념하겠다고 계획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단기적 사고의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기회를 놓칩니다. 당장의 이익에만 신경 쓰다 보니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기회를 놓쳐요. 둘째, 위기에 취약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셋째, 복리 효과를 놓칩니다. 투자는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데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G 씨는 30대에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노후 준비하지라고 생각했어요. H 씨는
같은 나이에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연금 저축을 했습니다. 30년 후 지씨는 60대가 되어서야 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H씨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세요. 30세부터 시작하면 60세에 약 1억 2천만 원, 40세부터 시작하면 60세에 약 6천만 원, 50세부터 시작하면 60세에 약 2천만 원, 10년 늦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0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장기 목표를 정하세요. 둘째,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10년 후 목표에서 시작해서 올해, 이번 달, 오늘 해야 할 일을 정하세요. 셋째, 장기 투자를 시작하세요. 당장 큰 돈이 아니어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다섯 번째, 치명적 습관 마이너스 배우기를 멈춘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치명적 습관은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다. 프랭클린 자신이 평생 학습의 표본이었어요. 정규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과학자, 발명가, 외교관,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독서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연구했습니다. 하루 1시간의 학습이 1년 후에는 전문가를 만들고 10년 후에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를 멈춥니다.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나는 못해, 너무 어려워라고 포기합니다. 책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강의나 세미나는 돈 아깝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명을 보세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여유가 없어. 돈이 없어서 강의를 못 들어.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변명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무료 강의가 넘쳐나요. 유튜브만 봐도 전문가 수준의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모든 분야의 책을 공짜로 볼 수 있고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들은 평생 배웁니다. 빌 게이츠는 60대가 넘었는데도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5시간 이상 독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도태되기 시작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I씨는 40대에 나는 컴퓨터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라고 했어요. J씨는 같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I씨는 디지털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J씨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평생학습 마인드를 가지세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매일 30분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세요. 셋째,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교육비, 도서비는 투자입니다.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올 것이에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황금 습관.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요. 둘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당장의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해요. 셋째, 책임을 집니다. 실패해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고쳐요.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다섯째, 평생 배웁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이 습관이 없는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도 가난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의 또 다른 명언이 있어요. 심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시간 사용 패턴을 점검하세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을 찾아내세요. 둘째, 자동 저축을 설정하세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게 하세요. 셋째, 변명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내 탓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넷째, 10년 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올해, 이번 달, 이번 주에 할 일을 정하세요. 다섯째, 매일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드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300년 전에 발견한 충격적 진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5가지 치명적 습관. 시간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 즉시 만족을 추구한다. 변명과 핑계의 달인이다. 단기적 사고만 한다. 배우기를 멈춘다. 지금 여러분께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프랭클린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좋은 조언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조언을 안 들은 사람보다 더 바보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태생이나 운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300년 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부자의 습관을 시작하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부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프랭클린의 충격적 진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실전 전략과 성공 습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실천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